안녕하세요, 오토홀즈입니다. 오늘은 MG1S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간단히 메뉴 같은 것들을 둘러보겠습니다. MG1S는 이제 구형 펌웨어와 신형 펌웨어로 나눠지게 되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녹색 화면 바탕에 기체 그림이 나오는 것은 신형 펌웨어입니다. 이 신형 펌웨어는 MG1S 어드밴스드와 거의 흡사하고요. 오늘은 MG1S 신형 펌웨어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MG1S 어드밴스드는 이거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걸로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기체를 연결한 상태로 진행하고 있고요. 기체를 끈 상태에서 조종기만 만지는 경우에는 보이는 메뉴가 구성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기체를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현재 연결된 기체가 나오게 되고요. 이 밑에는 농경지 계획하기라는 탭과 작업 실행이나 탭이 나오게 됩니다. 요것들이 본격적인 기체 작업을 하는 메뉴고요. 요거를 보기 전에 왼쪽 위에 설정 메뉴를 간단히 둘러보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왼쪽에 설정을 누르시면요, 왼쪽에 문서 모양, 밑에 사람 모양, 그리고 기체, 설정, 이 네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설정은 그 조종기 기체의 설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조종기에 관련한 설정을 대충 외부적에서 보는 외부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왼쪽에서는 탭이 실행 중과 농경지 두 개 나오는데, 여기 탭은 우리가 MG1에서 잘 아시는 농경지 계획, 그러니까 지도에서 웨이포인트를 찍어서 저장해서 자동 방지하는 기능을 사용하는 웨이포인트 저장된 것들을 보여줍니다. 실행 중은 하다 만 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농경지는 새로 등록한 것들, 새로 시작할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 왼쪽에는 사용자 정보입니다. 여기에 들어오시면은 기체 아이디 정보라든가 로그인 정보들이 전부 확인하실 수가 있고, 로그아웃도 여기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기체 관련 정보입니다. 여기서는 기체의 시리얼 번호라든가 여러가지 매뉴얼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매뉴얼들은 다운받아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부분 알고 싶다고 하면요, 예를 들어서 장애물 회피 레이더 사용자 가이드를 읽고 싶다라고 하면은 다운로드 누르시면요, 여기 조종기 내에서 설명서를 또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설명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설명서를 종이가 없으신 분도 여기서 좀 설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한글도 있어요. 사용자 가이드라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것은 설정입니다. 이 설정은 이제 조종기 관련 설정인데요. 여기서 단위를 좀 바꿀 수 있는데, 새로 펌웨어 업데이트한 경우에는 킬로미터, 속도가 이제 기존에는 미터 퍼 세컨드 나왔는데 미터 퍼 세컨드가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서 킬로미터로도 설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킬로미터로 해놓을게요. 그 밑에 보이는 A맵 켜기라고 있는데, 한국에서 사용하시는 A맵 켜기를 항상 끄셔야 됩니다. 끄고 사용하시고요. 그 외에는 딱히 보실 건 없습니다. 전부 적용에는 기타 인터넷이나 갤러리 등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안드로이드 탭이라 생각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특별한 기능은 없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작업 실행을 눌러서 기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애물 회피 레이더가 해제되었습니다. 주의해서 비행하세요. 지금 기체는 실내에 있기 때문에 각종 에러가 뜨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무시하겠습니다. 먼저 기체를 이제 보면요, 맨 위에 상태바가 뜹니다. 현재 이륙할 수 없다고 뜨고요. 이 상태바를 클릭하면은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현재 기체가 어떤 문제가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 특정 기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상세 메뉴 들어가지고 보시면은 이거를 찍어가지고 엔진에 보고하시면은 좀 도움이 됩니다. 전력 시스템들 상관없다, 분선 시스템이 조금은 마이너한 오류가 있다, 조종기 배터리, 기체 배터리, 레이더가 어떻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먼저 보실 것은 요 위에 창부터 보통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0이라 떠 있는 이것은 지금 현재 GPS가 몇 개 잡혀 있다, 이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안 잡히는 이유는 실내에 있어서 그렇고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리모컨의 안테나가 얼마나 감도가 좋은지를 알려준 거고요. 그 옆에 센서, 장애물 전 후방 장애물 센서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배터리 잔량과 현재 볼티지 등이 나오게 됩니다. 위에 있는 창은 리모컨, 지우개 버튼이 있는데, 이거는 기체가 이동할 때 지도에서
선이 그려지면서 이제 방제하거나 기체가 지나가는 지점에 선으로 그려줘서 이제 알려주는데, 이제 그것들을 지우고 싶을 때, 다 지우고 싶을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건 현재 위치, 기체 현재 위치를 이제 알려주는 건데요. 기체가 여기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은 이 아이콘 두 개가 왔다 갔다 거리는데요. 현재 이 아이콘 상태에서는 지도가 기체를 따라가서 계속 움직이게 되고요. 요 녹색 선이 그려진 이 아이콘이 바뀌는 경우에는 기체를 내가 지도를 또 고정시켜 놓으면은 기체가 어디로 가든 기존은 움직이지 않는 모드입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요거 레이어 모양은요, 위성 지도와 뭐 야간 지도, 일반 지도 등을 이제 바꿀 수 있는 모드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위성 지도를 쓰시게 될 겁니다. 이제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줄여가지고 늘릴 수도 있지만은 이 버튼 눌러서 축소하거나 확대하거나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이 메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쪽에 요 위에 있는 메뉴는 농경지계 기능을 이제 불러오는 기능이고요. 밑에 있는 M 모양을 눌러서 각각 M 플러스 AB 모드 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M 플러스는 반자동 모드, AB는 우리 알고 계시는 AB 자동 방지 모드를 말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이쪽에 보시면은 요 아래쪽에 홈 버튼에 M과 S, M 플러스가 있었는데요. 이것들이 신형 펌웨어에서는 모두 액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쪽 밑에를 보시겠습니다. 밑에를 보시면요, H, D, F, 뭐 VS, HS, CY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H는 고도를 얘기합니다. 고도라는 것은 이 기체가 처음에 이륙한 지점으로부터의 고도를 말하기 때문에 이륙한 지점보다 낮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뜨게 됩니다. D는 기체가 처음 이륙한 지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얘기합니다. F는 현재 분사량을 말하는 겁니다. 실시간 분사량. 이게 리터 퍼 미닛이라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VS는 현재 기체가 이동하는 속도, 가속도를 얘기합니다. VS는 평면적인 가속, 그러니까 나로부터 멀리 이동할 때의 가속감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HS는 고도의 가속, 고도가 많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때 여기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로 뜨게 됩니다. 왼쪽에 CY, 요거는 기체가 처음 이륙해서 시동이 걸리서부터 총 분사량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 동안 분사됐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기체의 메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점점점 메뉴가 있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점점점 메뉴. 이거 눌러보겠습니다. 그런 메뉴가 하나, 여기 맨 위에 기체 설정, 두 번째 분사 시스템 설정, 세 번째는 레이더 설정, 네 번째는 조종기, 그리고 인텔리전 배터리, 그리고 기타로 나뉘게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꼭 중요한 부분을 좀 찝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체 설정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분사 완료 결정장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수동 모드가 아니라, 수동 모드 유효지 않음이라고 써있죠. 수동 모드가 아니고 자동 방제 A, B 지점이라든가 뭐 농경지기 같은 거 했을 때 이게 끝나면은 그냥 호버링, 가만히 서 있을 것이냐, 아니면 고도를 올릴 것이냐, 자동으로 리턴으로 돌아올 것이냐를 설정합니다. 기본감이 호버링이고요. 저도 호버링을 추천합니다. 건들지 마세요. 웬만하시면은. 밑에 보시면 M 플러스 모드 방향 잠금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반자동 기능을 사용하실 때 이 기어가 모드 2 기준으로 해서 여기 왼쪽에 있는 요 스틱을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기체의 방향을 바꿀 수 없게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하시는 경우 잠금을 해제하셔가지고 M 플러스 모드에서도 그냥 수동 모드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특별하게 이걸 아시는 게 아니면은 그냥 켜진 상태 두시면 됩니다. 조종기 신호 끊김, 조종기랑 신호 끊겼어요. 그러니까 조종기가 뭐 전원이 꺼졌다든가 배터리가 없다든가 뭐 어떤 이유에서 끊기면은 기체가 가만히 호버링 할 것인가, 착륙할 것인가, 리턴 투 홈 할 것인가를 말합니다. 저희는 기본값으로 호버링을 추천드리고요. 착륙을 하게 되면은 배터리가 끊어진 그 자리에 착륙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가 보통은 문제가 없겠지만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좀 기체 손상이 갈 수도 있겠죠. 조종기 끊김이 흔히 있는 일은 아니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밑에 가면은 조종기 신호 끊김 작업을 중단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동 방제를 이제 하고 있을 경우에 조종기가 끊겼으면은 기체를 계속 방제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멈출 것인가 이제 등을 말하는 겁니다. 기본값으로는 꺼져 있습니다. 작업 완료 동작,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홈 포인트 설정인데요. 홈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체가 처음 이륙한 지점을 기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홈 포인트를 수동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기체 H라고 써 있는 이 모양을 보시면요, 제가 확대해 보겠습니다. 기체 H 모양을 누르시면요, 이것은
현재 기체가 위치한 지점을 홈으로 변경한다라는 의미고요. 오른쪽은 조종기가 있는 위치를 홈으로 바꾼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쓰실 일은 없으실 겁니다.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리턴 투 홈 고도, 이건 말 그대로 홈 버튼을 눌러서 리턴 투 홈을 눌렀을 때 이게 기체가 얼마나 떠서 돌아올 것이냐 얘기한 겁니다. 옛날에는 15m로 돼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기본값이 3m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3m인데 뭐 원하시면은 옛날처럼 15 같은 걸 해놓으시면요, 기체가 홈 버튼 눌렀을 때 붕 떠가지고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값이 3m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세 제어 모드를 하나갑니다. 요거는 우리가 아시는 에띠 모드, 우리 교육원에 쓰는 에띠 모드 아시죠? 노란색 깜빡깜빡하는 모드, GPS를 빼고 하는 모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느냐는 겁니다. 이걸 킨 다음에 비행 스위치 토글에서 A를 바꾸면은 A 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사용할 일이 없을 겁니다. 내두시면 됩니다. 끄는 상태로. 기체의 흰 펌웨어부터는 최대 고도 제한이 30m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15m, 30m까지를 고도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기본값은 15m고 원하시면 30m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최대 비행 거리 제한이 800m 되어 있습니다. 기체가 800m 이상 조종기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면은 더 이상 기체가 나가지 않습니다. 조종기로부터가 아니고 홈으로부터 그렇습니다. 인증서 목록은 이제 보실 거 없고요. 그 다음에 고급 설정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센서라고 있는데요. 들어가시면요, 맨 위에 각각 IMU 센서와 콤파스 센서의 간섭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콤파스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기체의 다리 부분에는 기체를 한번 볼게요. 기체를 보시겠습니다. 기체의 각각 다리 부분에는 이제 콤파스라는 게 있어서 나침판을 이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침판이 주변의 쇠 구조물이라든가 또는 전자파 등에 의해서 제대로 간섭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기체가 좀 이상하게 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여기 센서에 들어와서 보시면요, 이게 기체가 어떤 이유에서 콤파스 때문에 기체가 이상한지 어떤 것 때문인지 알 수가 있고요. 현재는 100 정도 수준인데 이 정도는 이제 보통 정도 수준입니다. 야외 나가면 약 10 정도로까지 돼가고요. 간섭이 좀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500 또는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사용 매우 좀 나쁨이 나오는데 이게 맞품까지 가면은 기체 이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DJI MG 기체 같은 경우는 권장드리건데 쇠가 있는 지역이나 뭐 트럭 뒤라든가 이런 데서 비행하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이걸 보시면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분사 시스템 설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뭐 하실 건 없고요. 노즐을 만약 바꾸는 경우에는 노즐을 이렇게 바꿔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노즐을 정확히 사용하는 것을 바꾸셔가지고 유동량 센서 칼리브레이션 다시 하시면은 분사량을 정확히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유동량 센서 칼리브레이션 하는 방법은 이제 물음표를 누르시면은 자세히 나오니까요. 생략하겠습니다. 물을 정확히,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물을 정확히 넣고 그 물대로 칼리브레이션 버튼 누르면은 물을 분사하다가 이 정도 양을 이 정도 뿌리면은 이 정도 양이 나오구나라고 계산해서 기체가 분사량을 정확히 교정하는 기능입니다. 이제 그 다음 보면은 분사 시스템 실시간 데이터라고 밑에 있는데요. 여기 좀 중요합니다. 이거를 키시면요, 각각 펌프의 유량과 이제 스로틀 값들이 나오는데, 이게 왜 제가 보시라고 말씀드리냐면은 펌프가 양 막혔을 때나 기체가 분사 시스템하고 문제가 있거나 펌프가 뭐 눌렀는데 물이 안 나와 이럴 때 요거를 보시면은 이제 좀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걸 분사를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물은 없는데 분사 눌러보겠습니다. 결국 물이 나오네요. 이제 불이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스로틀 값이 잠깐 유량이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스로틀 값이 있는데 유량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모터는 물을 물리고 있는데 물이 없다라거나 막혔거나 뭐 그런 거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것들이 이상한지 좀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물을 한번 분사해 보시고 눌러 보시면은 유량과 스로틀 값이 변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레이더 설정인데요. 여기서 주로 많이 쓰시는 것들은 장애물 장치 센서를 껐다 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장애물 회피 레이더가 해제되었습니다. 주의해서 비행하세요. 장애물 회피를 달고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기체를 비행하실 때 장애물 센서가 좀 예민해서 내가 생각했던 보다 빨리 멈추고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장애물 세팅 레이더를 이제 끄고 비행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비행 중에 설정까지 들어와 가지고 이거를 끄고 있으면은 너무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이것들을 빨리 끌 수 있는 이제 퀵 세팅을 지금 합니다. 이거는 제 다음 조종기 메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 모드라고 있는데요. 평지 모드, 산 모드가 있습니다. 이미 산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미 평면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제 이건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기체가 장애물 센서, 그러니까 지면인식 센서가 달려있어서 고도를 맞추는 기능이 있는데 평지 모드로 해놓으시면은 고도가 급하지 않은 지역에서 좀 완만하게 고도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좀 느리게, 좀 부드럽게 지면에 예민하지 않게 비행하는 거고요. 산 모드로 바꾸는 경우에는 이제 센서가 예민하게 작동해서 좀만 고도 내려가고 올라가면 팍팍 고도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산 모드는 말 그대로 산 언덕이 심한 곳에 쓰기 좋은 것이고요. 평지 모드는 거의 평지인 데서 쓰기 좋은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조종기 설정에 들어가면요, 요 두 번째 스틱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스틱 모드 들어가시면은 모드 1, 2, 3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쓰지 않는 기체를 한 번 받아갔을 때는 이 모드를 한번 확인하시는 거 권장드려요. 내가 생각하는 모드와 비행 스틱 방향과 좀 다르면요, 이게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키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새로 신형 펌웨어부터 업그레이드된 기능인데요. 각각 C1, C2, C3, C4 그리고 A, B, 제 뒤에 보시는 이런 C3, 뭐 C1, C4, C1이네요, C2네요. 이런 기능들에 각각 그 메뉴를 작정해가지고 내건하는 걸 좀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가장 유용한 게, 예를 들어서 C1을 작업 모드 이거 기능 안 쓴다 하면요, 작업 모드 퀵 들어가는 거 안 쓰면요, 이거를 쭉 내리시면은 맨 끝에 장애물 레이더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요, 현재 이제부터는 C1 버튼 누르면 장애물 센서가 바로 꺼지다 켜집니다. 장애물 센서 달려있으신 분께서는 요거를 클릭해 놓으시면은 장애물 센서를 금방 빨리 끄고 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 C1 여기 왼쪽에 버튼이 있는데 눌러보면요, 제가 아부스터클레 보이더스 레더 이즈 온. 예, 이런 식으로 장애물 센서를 껐다 켤 수가 장애물 회피 있습니다. 레이더가 해제되었습니다. 주의해서 비행하세요. 네,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퀵 세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뭐 이렇게 세팅 가능하면 원하시는 대로. 자, 이 다음 배터리, 인텔리전트 배터리 설정입니다. 이거는 각 배터리의 전압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드론 배터리는 현재 저희 MG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한 배터리에 12세, 그러니까 12배터리가 하나로 모여가지고 한 배터리 이루고 있습니다. 이 전압들 중 하나가 또는 한두 개가 배터리 전압이 무너져가지고 너무 다른 것과 다르게 되면 배터리는 망가져서 사용할 수 없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수시로 보시다가 특정 셀이 전압이 너무 낮다라고 한다면은 이 배터리를 이제 메모리 충전과 지속 충전 몇 번 반복해서 그 셀 전압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방치해서 그냥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언젠가 셀 전압이 너무 무너져가지고 사용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리 배터리 상태를 볼 수 있다는 거고, 어떤 특정 하나가 다르면 안 되고 거의 다 비슷해야지 배터리가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전류라든가 충전 횟수, 배터리 수명, 온도, 전압 등을 다 볼 수 있고, 배터리가 언제 부족한 경고를 뜨게 될 것인지, 그리고 뭐 전압은 이제 뜨게 할 것인지, 뭐 시리얼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생산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뭐 AMF 켜기, 아까 또 설명드렸지만은 중국이 아닌 경우에는 AMF 켜기를 끄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행 경로 보기, 요거는 기체가 이동하면은 이동한 경로를 지도에 그려지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끄고 켤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기체를 띄우지 않고 조종기 내에서 설정들이 뭐가 있는지를 이제 설명드리는데요. 제가 다음에는 기체를 실제 띄워가지고 방지하는 자동 방지 기능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M+라든가 AB 모드라든가, 그리고 농경지기 기능들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메뉴 설정, 메뉴 관련해서 이제 안내하는 것을 마치겠습니다.